오늘은 제6장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열, 영어로는 array라고 합니다. array. 변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집니다. 변수 선언을 하면 메모리의 특정 공간에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변수는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같은 데이터형, 데이터 타입으로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배열이다 라고 합니다.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 서로 다른 위치가 아니라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가서 각각 따로 떨어져 앉아서 본다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가족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면 옆에 앉아서 같이 팝콘도 먹고 콜라도 나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배열도 메모리 공간에 다양히 자리를 잡았을 때 나름대로의 활용도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열의 선언. int i 하면 이건 변수죠. 변수의 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변수를 하면 i가 위치한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int i 대괄호인가요? 하고 10 괄호 닫고 이와 같이 배열 선언을 하면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int형 변수 10개가 할당되는 것과 같습니다. 4바이트가 10개이면 40바이트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배열에 할당되는 것입니다. 배열을 이루는 10개의 데이터를 각각 배열의 원소라고 하고 i0부터 i9까지 10개의 데이터를 각각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대괄호입니까? 대괄호 시작하는 것을 또 마치는 것을 브래킷, 영어로 브래킷이라고, 요 브래킷 안의 숫자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C 언어 계열, C나 C++, C++, 자바나 C#, 안드로이드에서는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개의 배열을 선언하면 배열의 인덱스는 1에서 10까지가 아니라 0부터 9까지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인덱스. 브래킷 안에 들어가는 이 배열의 인덱스는 i10을 했죠. 그러면 i0부터 i9까지 10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초기화.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값을 주는 초기화를 하듯이 배열도 선언할 때 초기값을 주는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int i4는 중괄호 열고 10, 20, 30, 40,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요렇게. 위와 같이 하면 처음 그림과 다음 그림과 같이 i0에서 i3까지 4개의 원소에 각각 10, 20, 30, 40의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림 6-1을 보면 여기 i0 배열의 원소, i0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i1에는 2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i2에는 3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a3에는 4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여기 a인데 i라고 했네요. 지금 그림이. 요거를 그림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요걸 바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의 이름, 배열의 이름 A. 그러면 A0에서 A3까지 4개의 원소 각각 10, 20, 30, 40의 값으로 초기화된다. A0, A1, A2, A3 이렇게. 그 다음에 i로 이제 그 다음에 쓰는데 그림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int i 빈 괄호 빈 배열은 1, 2, 3 이렇게 이제 배열을 선언하면서 1, 2, 3이라고 초기화를 하게 되면 배열의 크기를 명시하지 않아도 초기화되는 원소 값 개수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가 정해진다. 3이죠. 그러면 3개 초기화되는 원소 값의 개수에 따라서 정해진다. 배열의 크기가 정해진다. int i10은 1, 2, 3
지금 0부터 9까지 10개의 배열을 써내놓고 조기값은 1, 2, 3만 줬습니다. 그러면 i0에는 1, i1에는 2, i2에는 3이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워집니다. 예. i0, i1, i2까지는 1, 2, 3으로 각각 초기화 되고 나머지 배열의 원소는 0의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 int i10은 중괄호 열고 0,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10개의 원소가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별과 문자열, 숫자와 대비되는 것이 문자이다. 0, 1, 2와 같은 숫자에 대하여 문자는 A, A의 각각 싱글 쿼테이션으로 따옴표, 싱글 쿼테이션 안에 써준다. 한 개 이상의 문자의 집합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APP, 요거는 이와 같은 문자열은 쌍따옴표 더블 쿼테이션 안에 써준다. A와 같이 문자가 하나이면 싱글 쿼테이션, 하나 이상이면 문자열이니까 더블 쿼테이션, 쌍따옴표 안에 써준다. 문자는 CHR 타입을 선언하여 1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고 문자열은 배열의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다. printf 함수의 서식 문자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는 %d,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는 %f 외에도 문자를 출력하는 %c가 있고 문자열을 출력하는 %s가 있다. 이와 같이 문자열은 독립된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문자열, 자바에서는 그냥 스트링이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C 안에서 문자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없죠. 그런데 마치 출력할 때 %s라고 해서 독립된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CHR은 1바이트, short는 2바이트, internal long은 4바이트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문자열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자열이 고정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문자열의 끝에 백슬래시 제로라는 문자를 붙여서 끝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백슬래시 제로를 널 문자, 널 문자라고 부르고 ASCII 코드 값이 제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널 문자가 ASCII 코드 값 제로, 대문자 A는 65인가요? ASCII 코드 값이. 그런데 백슬래시 제로를 널 문자라고 부르고 ASCII 코드 값이 제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APP, 더블 쿼테이션, 쌍따옴표로 둘러싸인 APP라는 문자열은 배열의 크기를 3으로 할당하면 컴파일러가 Array Bounds Overflow, 배열 범위가 넘쳤다라는 에러를 냅니다. 그때 백슬래시 제로가 붙어있는 4개의 크기를 가진 배열을 3개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APP는 3개지만은 끝에 백슬래시 제로가 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4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로 해놓으면 에러가 난다. 문자열을 다루는 것은 문자가 저장된 배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배열의 마지막 문자가 백슬래시 제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번째 시간으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란 2차원 배열은 배열의 배열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공부했는데 1차원 배열에 대한 배열이 2차원 배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에 보면 시트 안에 맨 위쪽에 A, B, C, D 등의 열, 이걸 이제 A, B, C, D를 열, 칼럼이라고 그러죠. 맨 왼쪽에 1, 2, 3, 4 등의 행, row, 여기 1, 2, 3, 4 등의 행, row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메모리상에 가로, 세로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할당하고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 4차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세로 3줄, 가로 4열로 이루어진 세로로 하나, 둘, 3줄, 가로로 A, B, C, D, 4열로 이루어진 3행 4열, 3행 4열, 3 곱하기 4의 12개의 공간을
메모리상에서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배열을 선언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int i 3, 4. 네. 3, 4면 요게 4개, 예, 요게 1차원이고 1차원이 이렇게 3개 해서 2차원이 되겠습니다. 3, 4 이렇게 이와 같이 하면 메모리 인트형 데이터 3 곱하기 4, 즉 12개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림 6, 3 보면 i00, i01, i02, i03 그리고 i10, i11, i12, i13, i20, i21, i22, i23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원소가 i00가 되고 마지막 원소가 i23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3차원 배열도 만들 수 있다. int i 3, 4, 6 하면 6이 1차원, 4가 2차원, 3이 3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의 초기화. 이 배열을 만들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도 초기화를 하고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듯이 2차원 배열도 초기화를 해서 배열의 각 원소의 값을 할당할 수 있다. int i 3, 4. 네, 1차원이 4고 2차원이 3이죠. 그럼 1차원 4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3쌍이 만들어지겠습니다. 1, 2, 3, 4 여기 한 쌍, 5, 6, 7, 8 두 쌍, 90, 11, 12 이렇게 이제 3쌍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배열을 선언하면 초기화를 선언하면서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하면 배열의 각 요소에 다음과 같이 초기값이 저장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int i 3, 4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괄호 안에 괄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냥 한 줄로 쫙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안쪽 중괄호는 생략할 수도 있는데 생략하면 배열의 저장 순서에 따라 차례로 값이 할당이 됩니다. 네. int i 3, 4면 하면서 이제 1차원에 1만 넣고 2차원에 5, 6만 넣고 3차원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값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화하는 값이 배열의 크기보다 적으면 지정되지 않는 값은 모두 0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저렇게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했을 때 여기 1, 5, 6만 네,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워져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네.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 2차원 인덱스를 빈배열로 할 수는 있지만 1차원 인덱스를 빈배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1차원이고 2차원인데 2차원을 빈배열로 지정하지 않는 걸 이렇게 이제 지정하지 않는 걸 빈배열이라고 하는데 1차원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2차원은 빈배열로 지정하지 않고 빈배열로 선언할 수도 있는데 1차원을 빈배열로 선언하는 이러한 형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초기값은 이제 동일하고요. 네. 그러니까 빈배열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차원을 선언하는 거 그걸 빈배열이라고 하는데 1차원은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2차원은 비워둬서 빈배열로 하면 자동으로 이제 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제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cwork6.c 먼저 vi 에디터를 열어보겠습니다. vi cwork6.c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라인씩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에디터에서는 i를 눌러야지 이제
인솔트 모드가 되니까 i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만들고 프로그램명을 cwork6.c로 하고, 이거는 실행한데도 코멘트, 라인 단위의 코멘트로 일단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샵 include stdio.h 스탠다드 input output head 파일, 네, printf나 scanf를 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include를 해야 됩니다. int main 괄호하고 void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예, 메인 함수 안에 먼저 변수를 해야겠죠. i는 0, sum은 0,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면서 조개를 하고, 그 다음 int arr, ay, array, 예, 배열을 선을 합니다. 4, 인덱스를 4로 하면 array 0에서 3까지 4개의 배열이 만들어지죠. 예, 우리 블로그에서는 array 0는 10, 네, 이렇게 해서 yy, p,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스턴트 모듈 i, 1은 20, 2는 30, 3은 40,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배열의 조기값을 각각 주었습니다. 조기값을 주고 요 값을 이제 프린트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printf하고 더블 코테이션 array 0는 %, 정수형으로 출력하고 n newline 다음 행으로, 그래서 array 0의 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누르고 yy 복사 p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만들고, 다시 인서트 모드로 i, 1 해서 1을 출력하고, array 2를 출력하고, array 3을 출력하고, 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printf, 그 다음에 printf에서 요 array라는 요 배열명을 %p로 해서 주소 형식으로 newline arr, ay 배열명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printf, 그 다음에 ampersand, 이게 달러 아니고 ampersand arr, ay 0,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네, %p 주소를 출력하는, 네, 그래서 ampersand arr, ay 0, array 0의 주소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라인과 요 아래 라인은 결국 값이 똑같습니다.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다. 예.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는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예.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게 for i가 0부터 저기가 i가 어디까지? 4보다 작은 것이 참일 때까지 i를 일씩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for문을 닫아보겠습니다. 뭐를 하느냐, for문 안에서 뭐를 하죠? sum 플러스는 arr, ay i, 요 i 값이 i는 0일 때 한 번 더 하고, 원래 이제 sum이 0였죠. 그 다음에 i가 다시 이제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0였으니까 다시 이제 더하고, 2일 때 더하고, 다시 와서 i가 3은 4보다 적으니까 다시 이제 sum이 더하고, 그러니까 i 값은 하나씩 증가하면서 요 문장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언제까지? i가 4보다 적을 때까지. i0, 1, 2, 3을 i0, 1, 2, 3을 더해서 출력을 하겠죠. 출력을 했으면 그 결과 값을 프린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printf 함수를 써서 sum을 %d 하고 이제 라인을 바꿨습니다. 이 라인 sum을 정수용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return 0 하면 int를 지금 받아야 되니까 return 0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으니까 ESC 키를 누르고 콜론 하면 종료 모드가 됩니다. WQ 해서 저장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필수해서 .c로 해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화면에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cwork6.c가 만들어졌으니까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만들기 한꺼번에 하는 거 -5 cwork6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cwork6.c를 컴파일하고 링크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엔터를 누르면 cwork6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ls-al 보면 cwork6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work6를 실행을 하면 array 0는 10, array 1은 20, array 2는 30, array 3은 40. array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별명은 별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 별명은 그 다음에 별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별명과 똑같다. 별명이 가지고 있는 주소랑 똑같다. 별명은 별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 별명은 별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도 별의 시작 주소랑 똑같겠죠. 똑같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array 0로부터 3까지 또한 10, 20, 30, 40의 다음 값 sum은 100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별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는데요. 예제 프로그램 cwork6.c 요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별을 0부터 3까지 4개를 선해놓고 각각 1, 2, 3의 조기 값을 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별 선언하면서 조기 값을 주는 방법도 있었죠. 이거 지우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인설트 모드로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10, 20, 30, 40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ESC하고 콜론 WQ하고 GCC-5 cwork6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라. 뭘 가지고 cwork6.c를 가지고 그래서 cwork6를 실행을 해보면 결과값이 똑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별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